정부가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을 내년 2분기부터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9조 원이 넘는 예산으로 소상공인 등 58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8명이 추가됐습니다. 12월 들어 경남 확진자의 36%는 가족 간 전파로 나타나 가정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꼭 필요합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 창원 지역 부동산 규제 강화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산 매수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무산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주말이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평일 업무용에 불과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로부터 2천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모두 5,600만 명분에 이릅니다. 손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가 어젯밤 화상전화를 통해서 코로나 백신 추가 계약을 합의했습니다. 애초 정부가 모더나와의 협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한 분량의 2배에 해당하는 2천만 명분입니다. 우리 정부와 모더나가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물량인 2천만 도즈보다 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구매 물량 확대와 함께 구매 가격은 인하될 예정입니다. 공급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당초에는 3분기에 공급하기로 했지만 2분기부터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는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식 계약 체결 시기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가급적 연내에 계약을 체결하길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계약을 완료한 백신 물량은 화이자 1,000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물량이 1,000만 명분으로 모두 3,600만 명분입니다. 올해 안에 모더나사와의 계약이 완료되면 모두 5,600만 명분으로 늘어납니다. 향후 노바백스, 화이자 등과의 협상이 끝나면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우리나라의 국립보건감염병연구소와 함께 팬데믹 공동대응 및 임상실험, 연구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더나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 생산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정부는 또 9조 3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거리가 끊긴 프리랜서 등을 포함 580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돈은 모두 9조 3천억 원이고 지원 대상은 58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5조 1천억 원은 소상공인 309만 명에 대한 피해 지원했습니다. 우선 연매출 4억 원 이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현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업소 5종과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스키장 등에 200만 원을 얹어 모두 3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겨울 스포츠 시설에 딸린 소규모 부대업체, 그러니까 음식점과 편의점, 스포츠 용품점은 집합 금지 업종으로 분류해 역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 그러니까 식당과 카페, PC방의 경우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최고 지원 금액이 200만 원이던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이번 지원에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이 추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와 프리랜서 지원에는 5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주고 첫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50만 원씩,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도 5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4천억 원,
감염병 전담병원의 설비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체계 보강에 4천억 원을 씁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대책을 이어가고 긴급 복지 지원 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 이번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 달 11일부터는 현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오늘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1,046명, 경남은 28명입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가족 내 전파 사례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의심될 땐 집에서도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지켜야 나와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진주에서는 자진의 검사를 받은 20대 확진자의 부모와 형제 자매 등 가족 4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또 다른 40대 자진 검사자의 가족 1명과 접촉자 2명도 확진됐습니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2명과 자진 검사를 받은 2명을 더해 진주에서는 모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확진자 가운데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직원 2명이 포함됐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건물 2동이 폐쇄됐고 직원 35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습니다. 사천에서는 대학생의 고교 멘토링에서 시작된 연쇄 전파로 이 프로그램 참가자 2명과 가족 1명 등 모두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사천 집단 발병과 관련해 자가격리를 하던 1명도 확진됐습니다. 거제에서는 해수 보양온천과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됐고 확진자의 접촉자와 자진 검사자 1명씩 모두 5명이 추가됐습니다. 창원 2명, 함안 2명은 기존 창원 확진자와 함께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에서는 자진 검사자 2명과 자진 검사자의 접촉자 1명까지 모두 5명이 확진됐고 양산에서도 40대 여성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동군 화계면, 진주시 전통시장, 산청 등 기존 집단 발병지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 경남 확진자 635명 가운데 36%, 226명은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다 겨울의 계절적 특성이 반영됐다며 환기와 소독 등 집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족 내 자가격리자 또는 감기 등 유증상자가 있으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 주시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대화 접촉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1,267명에 입원 294명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한 창원 의창과 성산구를 각각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죠. 집값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지역 지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재건축 아파트를 산 일부 주민들이 입주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창원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는 올해 초한 매도인으로부터 이 아파트 60여 제곱미터를 4억 8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5년 뒤 완공될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생애 첫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창구가 투기 과열지구에 묶이면서 입주권을 박탈당하지 않을지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집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집 한 채 그냥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매수한 것뿐인데 저 혼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더라고요. 매도인이 단지 내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과밀 억제 권역만 아니면 한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입주권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예외가 됩니다. 한 단지 내 다주택자도 한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어 이들로부터 집을 산 매수자들도 대표조합원 지위가 없으면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입주권 대신 강제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최소 1, 2년을 기다려 관리 처분 인가가 끝나는 시점에야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뭐 그런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여러 채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새롭게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다거나 이렇게 되면 한 채만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창원 성산과 의창구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앞둔 재건축 단지는 모두 6곳. 조합마다 다주택 매도자들로부터 집을 산 매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계속되기 전에 주택원상을 한 개 샀는데 부기재 때문에 분양을 못 받나 말이야. 이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예기치 못한 규제에 생애 첫 보금자리를 잃게 된 매수자들은 투기가 아닌 실수요 목적의 입주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시가 최근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동읍과 북면 지역의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동읍과 북면 지역은 애초 규제 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는데 포함됐다며 부동산 가격이나 매매 흐름을 파악해 경상남도와 정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보도입니다. 수도권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앞서 정부는 전국 10곳에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이주시켰죠. 진주 혁신도시가 완공된 지 5년.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혁신도시는 그저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에만 머물다 떠나는 업무용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그 실태를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업무가 끝난 금요일 오후. 경남 진주 혁신도시 한 공공기관에 대형 버스 수십 대가 줄줄이 들어섭니다. 가족과 주말을 보내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직원들을 위한 단체 통근 버스들입니다. 사정은 세종과 나주 등 다른 혁신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다 서울에 있고 그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 이제 이주는 좀 어렵고 서울에서 이제 진주까지 좀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 혁신 도시에는 인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상가는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임대 딱지가 붙었습니다. 현재 진주 혁신 도시 상가 공실률은 50%로 추정됩니다. 3만 명이 안 되는 자리에 상가들이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주상복합하고 이렇게 많이 건축이 되다 보니까 공실이 지금 발생이 안 될 수가 최근 없는 몇 거예요. 년 여성의 성폭력 국토교통부 피해를 조사 수면 결과 위로 올해 끌어올린 전국 혁신도시 미투운동이 이어지고 10곳에 있죠. 정주 여건 만족도는 가정폭력이나 혐오 범죄 등 45.5%, 여성에 대한 폭력 교통 범죄 환경은 문제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30.2%에 됐습니다.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 혁신도시 범죄를 정책만으로 심판하는 법원은 수도권 집중 여성 현상을 대상 막기에는 범죄를 어떻게 역부족이라는 바라보고 있고 지적이 나오고 또 있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요? 경남 여성단체들이 창원지법의 여성폭력 재판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제어하거나 또는 역전시키거나 현직 교사가 벌인 학교안 불법 촬영 범죄에 볼 수 있고 스토킹 국토 끝에 균형 발전이라는 여성 취지로 업주를 혁신도시를 해친 전국 범죄까지 10곳으로 분산시킨 알려지지 않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제 거점 도시로 폭력의 성장하지 피해자인 못하는 여성들. 한계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범인을 파렴치범과 흉악범이라고 하지만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과연 여성폭력 사건 지난 재판 7월 수도권에서 어떻게 10개 진행되고 혁신도시로 있는지 전입한 인구는 살펴봅니다. 5,209명. 다시 수도권으로 전출한 최근 인구는 5년 동안 성폭력과 5,266명. 불법 촬영 등 처음으로 여성 전입보다 대상 전출이 범죄는 더 하루 많았습니다. 평균 100여 건. 진주 혁신도시도 전입 특히 피해자 354명, 대부분이 여성인 전출 성범죄 사건 410명입니다. 재판은 어떻게 KBS 뉴스 이루어질까? 이형관입니다. 이런 의문에 경남 고 지역 여성 박원순 전 단체들이 서울시장의 재판을 성추행을 참관해 방조했다는 혐의를 분석했습니다. 받는 전현직 서울시 직원 분석 7명에 대상은 대해서 지난 경찰이 8월 오늘 이후 석 모두 달 동안 혐의가 없다는 창원 판단을 지방법원에서 내렸습니다. 진행된 박 재판 시장의 사망 104건으로 사건은 범죄 혐의가 강력 없다며 내사 성범죄와 종결하기로 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사건이 대한 2차 가해 혐의와 90%를 관련해서 차지했습니다.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여성 송치하기로 단체는 했습니다. 우선 전현우 많은 사건 가운데 법정까지 오는 건 일부에 박원순 전 불과하다며 시장의 성추행을 많은 방조했다는 피해가 혐의를 묻히고 받는 있다고 말합니다.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는 모두 7명,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지난 7월 고발된 이들에 대해 경찰은 오늘 모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들이 앞서 피해자 사건과 측은 관련 없는 서울시 내용을 인사 물고 담당자 등 늘어지거나 피해자의 상급자와 이른바 동료 20여 신상털기가 명에게 이루어진다는 피해를 겁니다. 호소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했거나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단 혐의 등을 적용해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가해자 또 현직 군인인 2명은 군부대로 이송하고 7명은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에 대해서 게다가 현장 현장 감식과 결정에서 참고인 조사 등 피해자와의 여러 방면에 합의가 대한 수사 중요한 결과 요소이다 보니 사설 혐의가 없다며 재판부가 내사 종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종용하는 듯하거나 이에 따라 지난 합의할 7월 시간을 접수된 주겠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을 강제추행과 성폭력 반발을 처벌법 사기도 위반 합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 공소권 없음으로 합의를 검찰에 원하지 않는 송치될 피해자는 예정입니다. 재판 내내 박 전 시장 가해자 본인에게 측으로부터 성추행 고소 시달리게 사실이 됩니다.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가 피고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의하겠다며 편지를 이와 계속 별도로 보내고 피해자 측이 주말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부모와 조사를 찾아와 요청한 박 전 피해자를 시장의 성추행 괴롭히는 의혹과 사례도 관련해선 당사자와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보고서가 작성됐고 오늘 소관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KBS 뉴스 계속 전현우입니다. 하다 보니까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실은 그러한 어떤 고통 속에서 계속 그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이틀 뒤면 특히 여성 새해입니다. 장애인은 내년 재판 2021년은 과정에서 더욱 소해인데요. 취약합니다. 소와 관련된 지명을 여성 쓰는 장애인이 곳이 피해자인 거창과 함양 성범죄는 등 경남에 많이 피해자의 있다고 합니다. 80% 경남 이상이 서부권 소식 진주 지적 스튜디오에서 정신 안유리 장애인으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네, 진주입니다.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내년은 겪지만 소해해, 재판에서 신춘년입니다. 고려되지 소는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중요한 가축인 만큼 지명에도 소와 연관된 이름이 많은데요. 경남에만 96개의 지명이 있습니다. 소에 얽힌 흥미로운 지명들을 그런 부분에 윤현석 기자가 대해서 소개합니다. 판사님이 조금 더 이해하고 인식을 높게 해주셨으면 솟은 좋겠다. 산봉우리가 소의 양뿔 모양으로 평양에도 뾰족하다고 해서 이름 비판적입니다. 붙여진 양각산. 최근까지도 옛 지명인 강간 등 금강산에서 강력 성범죄 일제 강점기를 사건에서 거치며 1심의 양각산으로 불리게 집행유예 됐습니다. 선고 비율이 거창군 30%를 가북면의 웃도는 우해마을. 것으로 소의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이름에 실제 걸맞게 관찰한 재판 마을 가운데도 곳곳에 소를 주제로 한 판결이 난 벽화들이 그려져 29개 있습니다. 사건 가운데 길거리에서 10개 사건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마저도 가해자가 항소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감형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마을 감형됐습니다. 입구에 옛날에 만들어진 구이통이 피고가 남아있는 청년으로 함양의 초범해 90골 마을. 피해자 마을의 땅 10명 모양이 가운데 소의 여물통인 2명과 글씨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이름 합의했다는 붙여졌습니다. 피해자는 진주 강력하게 궁북면에도 처벌을 마을 위해 뒷산 재판까지 봉우리가 왔는데도 소의 불구하고 머리같이 생겼다고 해서 마을 이름을 우봉이라고 정했습니다. 전국의 소와 관련된 지명은 731개. 이 가운데 하지만 법원은 96개로 선고는 양형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소와 관련된 적절한 지명은 처벌이 전남과 이루어진 경남 것이라는 등 남쪽 지방에서 입장입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명은 대체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도 속 지명에도 많이 나타나 있으며 소 관련 지명이 농지가 많은 남부지방에 많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직함과 부를 상징하는 동물인 소.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동물신으로 여겨져 선조들이 지은 지명에도 녹아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진주시의회 해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면에서 의원들이 오늘 시의회 비난받기에 앞에서 충분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이상영 여성이라는 의장의 이유로 의장직과 피해자가 되는 의원직 사퇴를 폭력 등 촉구했습니다. 혐오 범죄로 이들은 이 의장이 여성은 지난달 늘 초 불안에 노래방에서 떨고 부적절한 있습니다. 행동을 해 의원의 품위를 재판이 손상시켰으며 가해자에게 채용 솜방망이 비리 처벌로 행정상조조사팀이 면죄부를 발의안이 주는 게 아니라 실종되는 가해자 비정상적인 처벌로 의회 운영을 했다고 범죄의 주장했습니다.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해 이 의장은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치유하는 부적절한 과정이 행동을 되기를 했다는 주장은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라며 민주당 의원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맞이 명소를 전면 통제합니다. 하동구는 해마다 1,000명 넘게 찾고 있는 금오산 등산로 입구에서 차량 통행과 출입을 막을 예정입니다. 합천군도 황매산 군립공원을 모레 오후 6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8시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이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 추진과 진주시 희망교 남강댐 자전거도로 조성 등 경남 서부권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과 관련해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혼란과 갈등만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진주시 희망교 남강댐 자전거도로는 레저용 자전거 대신 생활형 자전거도로 정비와 공용 자전거 도입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 대입정보센터가 오늘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정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합니다. 상담은 사전 시청한 수험생 200명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 프로그램과 지난해 입시 결과 환산 전수 등을 토대로 지원대학과 학과별 합격 여부를 조언합니다. 정시 원서 접수는 일반 대학 기준으로 내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창원 복림소류지에 준설토가 섞인 폐수가 유입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창원시 의창구청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창구청은 10여일 전부터 복림소류지 상부 골프장에서 저류조 준설 작업을 진행한 것을 확인한 뒤 골프장 관계자를 상대로 현장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창원시가 2주 전부터 민원을 접수하고도 수질 오염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달 경남의 주택 매매가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경남은 9,700여 가구로 한 달 전보다 86% 늘었고 2013년 6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3,800여 가구가 거래돼 경남 전체 거래량의 39%를 차지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22건 35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으로 아파트 가격을 담합하는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10건, 무등록 중개 6건, 공인중개사의 시세 조장 2건 등입니다. 창원 지역 제조업의 새해 경기 전망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년 1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87.5를 기록해 지난 2017년 2분기 이후 15분기 만에 가장 높습니다. 새해 경기 전망 지수가 크게 오른 것은 백신 개발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창원시 진해구 탄약부두 앞 해상에서 부두로 돌아오던 6.58톤급 낚싯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탑승객 11명이 다른 어선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창원 해경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죠. 가정폭력이나 혐오 범죄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 문제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를 심판하는 법원은 여성 대상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요? 경남 여성단체들이 창원지법의 여성폭력 재판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현직 교사가 벌인 학교 안 불법 촬영 범죄에 스토킹 끝에 식당 여성업주를 해친 범죄까지 알려지지 않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범인을 파렴치범과 흉악범이라고 하지만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과연 여성폭력 사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최근 5년 동안 성폭력과 불법 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는 하루 평균 100여 건.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성범죄 사건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에 경남 지역 여성 단체들이 재판을 참관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지난 8월 이후 석 달 동안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104건으로 강력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90%를 차지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우선 많은 사건 가운데 법정까지 오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며 많은 피해가 묻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라든지 가정폭력 피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법정까지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봤었고요. 대부분은 다 성폭력 중에서도 강간 피해, 그다음에 상해 피해,
뭐 아니면은 그 성추행 피해라든지 이렇게 신체적인 피해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재판 과정이 2차 가해가 되기도 합니다. 피고인 변호인들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물고 늘어지거나 이른바 신상털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과도한 신상털기나 이렇게 그런 경우 일어날 경우 재판부에서는 좀 적절하게 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든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라고 이제 끊어 주셔야 되는데 보통 가해자 변호사들이 그런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도 재판부에서는 제재를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형량 결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 재판부가 합의를 종용하는 듯 하거나 합의할 시간을 주겠다며 재판을 연기시켜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재판 내내 가해자 측으로부터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합의하겠다며 편지를 계속 보내고 주말이면 부모와 찾아와 피해자를 괴롭힌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를 종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거부해도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또 2차 피해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하다 보니까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실은 그러한 어떤 고통 속에서 계속 그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특히 여성 장애인은 재판 과정에서 더욱 취약합니다. 여성 장애인이 피해자인 성범죄는 피해자의 80% 이상이 지적 정신 장애인으로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재판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이 조금 더 이해하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형량에도 비판적입니다. 최근까지도 강간 등 강력 성범죄 사건에서 1심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관찰한 재판 가운데도 판결이 난 29개 사건 가운데 10개 사건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마저도 가해자가 항소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감형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됐습니다. 피고가 청년으로 초범해 피해자 50명 가운데 2명과 합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피해자는 강력하게 처벌을 위해서 재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죠. 하지만 법원은 선고는 양형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판사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게 아니고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사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형법에도 여러 이제 양형 사유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유리하거나 불리한 걸 다 반영한 판결이라고.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비난받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되는 폭력 등 혐오 범죄로 여성은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재판이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 처벌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리산 일대를 관광지구로 개발하겠다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여러 쟁점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됐었죠. 정부가 상생 조정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계속해 왔는데 이렇다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결국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 최지한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주 스튜디오 연결돼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어떤 계획인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지리산 형제봉 일원 15만 평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호텔, 미술관, 천문대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투자 150억 원, 민간투자 1,5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우선 형제봉 아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형제봉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지 대부분은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고 매년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에서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경제성 문제인데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지수인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사업의 성공 여부마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 휴양 관광 정책 활성화라는 정부 시책입니다. 시범 사업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나면은 전국의 산지가 물차별적으로 난개발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보전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또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개발을 하면서도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생은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동군에서는 지금 지리산의 공기, 그리고 공기를 캔에 넣어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생수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을 찾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상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개발 방식을 바꾼다든지 규모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한 대안은 지역 주민의 실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응급시설을 갖춘다든지, 방과 후에 아동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든지, 노약자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한 걸음 모델이라는 걸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차를 좁혀서 상생하는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목적이었는데요. 지난 6개월간 수차례 회의를 해왔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혹시 들으신 게 있을까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네. 모든 정보는 비공개였고 그 정보로부터 저희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딱 3가지인데요. 불법과 편법과 부당함입니다. 하동군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불법 이용하였고 주민들을 편법으로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도 찬성 측에만 비공개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결론은 어쨌든 원점 재검토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동군의 이 계획 가운데 그렇다면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53년 전 오늘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경제 발전이 최우선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부에서는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고 지리산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고 하고 그 규제 개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법과 제도라는 것은 수십 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공통의 자산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국의 모든 국유林과 국립공원은 지역 주민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누리고 같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공동체의 자산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반대대책위에서는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지역 주민의 실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저희는 집안에 들어온 모기를 잡기 위해서 집안에 대포를 쏘아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일을 반드시 막아서 지역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을 이제 반대로 이제 몰아가고 있기는 한데 저희는 반대가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것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옳은 걱정, 착한 걱정, 그리고 좋은 걱정이라고 지역민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창원의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내려가고요. 무엇보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또 한낮에도 영하 1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요. 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추위가 밀려드는 와중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으로는 최대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경남 지역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내일 출근길 교통안전에 어느 때보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나 눈은 일단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부터 다시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요. 모든 해안 지역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해상으로도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5, 6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려갑니다. 보시면 창원의 낮 기온 영하 1도, 거제 영하 2도 등 온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합천이 영하 4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진주와 사천이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등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약간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오늘로 19일째 단식 중입니다. 얼마나 굶든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엄마는 압니다. 다만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과 그렇게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가 이제는 멈추길 바랄 뿐입니다. 이 숭고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더 나은 세상이 어서 오길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